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평행 이동에 의하여 다른 것과 겹쳐지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하고 두 가지를 지금 보기에 예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하고는 90도, 2분의 파이만큼을 평행 이동을 하면 겹쳐진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y는 a,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이런 형식에서 요 a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이제 진폭을 조절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주기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요렇게 알파와 베타는 이제 이동이거든요. 그렇다면 모양이 똑같으면 겹쳐지는 게 가능하죠. 그럼 뭐가 같아야 되느냐 하면 높낮이가 똑같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높이가 1인 거랑 높이가 2인 것은 아무래도 겹쳐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자, 주기가 달라도 겹쳐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으면 되는 거죠. A하고 그 다음에 요 오메가. 그 다음에 요 A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음수 마이너스가 이제 달라붙어 있게 되면은 그 양이 음으로 음이 양으로 바뀌니까 위 아래로 뒤집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뒤집어진 그래프 같은 경우도 사실 180도만큼을 이동시켜 주게 되면은 겹쳐진다라는 거죠. 사인 그래프 잠깐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가 원점을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것을 제가 요 지점을 이 파이라는 위치로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이게 똑같이 겹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이것이 같다. 위건 아래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진폭이 똑같은 함수, 그 다음에 주기가 똑같은 함수이면 그러면 이게 겹쳐진다는 건데, 진폭이 같다는 것은 A가 같다. 물론 A가 같다고 해서 상관없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A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사실 주기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는 이 오메가가 양이건 음이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기는 2파이를, 자, 사인 같은 경우는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눠서 절대값을 칠 거거든.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는 우리가 이 오메가의 크기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A의 절대값, 오메가의 절대값, 요 위치에 있는 이 두 수의 절대값이 같은 것. 이렇게 처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 보시면, 자, y는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파이 그랬는데 요걸 요렇게 일단 바꿔줘요.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것은 사인 2x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1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보기는 꼭 y는 코사인, 여기는 2 괄호 묶고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가 사인 코사인 똑같죠. 이건 겹쳐진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녀석은 y는 2 사인 2x. 그러면 요거는 요 주기가 지금 주기는 똑같은데 이 진폭이 이 두 개의 함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것은 요 두 개와 겹쳐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3번이 일단 답인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도 사인 2x에다가 플러스 2인데 이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 되는 거겠고, 5번이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었죠. 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뒤집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y는 2분의 1 사인 2x 빼기 3분의 파이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우선 2로 묶어서 정확하게 평행 이동한 만큼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이동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2로 묶어주게 되면은요, 이쪽에다 그릴까요? 2분의 1 사인 2 괄호치고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의 변화에서, 자, 여러분이
자, 요것이 sin x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2파입니다. 여기가 파이. 자,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이니까 높낮이가 일단 절반으로 자, 이렇게 낮춰져야 돼요. 자, 점선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2가 붙었으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요 녀석이 이제 요 위치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럼 그래프가 4분의 파이에서 이제 높이가 2분의 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자,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2분의 1. 가장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런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여기까지. 그 다음 x축에 따라서 6분의 파이, y축에 따라서 1만큼. 6분의 파이면 좀 애매하긴 하죠.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면 아마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3등분을 하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요만큼을 갖다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 파란 그래프가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림을 좀 그리자면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3등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가 한번 이렇게 웨이브가 되고요. 마찬가지 3등분해서 이런 정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질 거다. 자,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 이동한 거고요. 자, 이 노란 그래프를 위쪽으로 1만큼 이제 움직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x축 선상이니까 1이 이쯤 되겠죠. 여기. 그럼 이만큼 올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노란 그래프를 그려 나가시면 된다. 자, 요 점이 여기니까 요 점 찍은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이제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이런 정도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된다. 물론 계속 연장해서 갈 거고요. 그러면 자, 그래프를 다 그려봤으니까 뭘 알 수 있느냐? 가장 높이 올라간 점은 이제 여기니까 2분의 3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온 점은 2분의 1까지 내려오겠죠. 최대값은 2분의 3이고 최소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그리는 문제라면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 네모친 부분은 사인 몇 도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각도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때 얘는 춤을 춰요. 이렇게 파도를 그립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면 1이고요. 가장 아래쪽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이 네모라는 부분이 1일 때가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이 네모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일 때가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이 모양에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도 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요 2까지 적용된 이 함수는요.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주기 파이 2파이에서 실제 주기가 파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그래프나 노란 그래프, 빨간 그래프 등은 그렇죠? 높낮이 조절되고 주기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파란 거 노란 거 나오는 거니까 주기는 여러분이 이제 요 숫자를 보고 여기 요 녀석을 보고 판단을 바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코사인 그래프인데요. 자, 이 녀석도 자, 이제 우리가 대충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요. 아니까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여기가 2파이. 자,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앞에 2를 곱했기 때문에 요건 높낮이가 2배, 위아래로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 걸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제 쭉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3 요것이 이제 x 앞에 붙었는데 자, 요 마이너스 3이 붙게 되면 주기가 바뀌죠.
주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코사인 그래프는요. Y축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 마이너스 음수를 곱했을 때의 변화는 원래 Y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Y는 f-x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 변화는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그래프가 된다는 걸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공부를 한 바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코사인 그래프는 Y축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얘는 우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사인은 좀 다른데요. 탄도 다르고. 근데 코사인은 이것은 사실은 이 코사인 여러분 3x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음수건 양수건 여기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3배 x 앞에 3이 붙었네요. 그럼 주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주기가 원래 2파이에서 자 원래 주기 2파이를 3으로 나눠서 3분의 2파이니까 3등분 하셔가지고 요쯤 될 겁니다. 요쯤 맞나요?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나? 90도 여기가 파이니 180도니까 요쯤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한 요 정도가 3분의 4파이 여기가 2파이 이런 정도가 되는데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상당히 급격하게 아마 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아주 빠르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2파이까지 3번을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2가 돼야 되겠고요.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적절하게 써주시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함수 배울 때 우함수, 기함수도 배웠고요. 도형의 이동 배울 때 대칭 이동, 절대값도 다 배웠는데 그런 그 변형들이 도형의 이동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에도 마저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탄젠트 그래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2x 각이 조금 귀찮게 돼 있네요. 그죠? 원래 이게 x가 좀 앞에 있고 뒤에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묶으세요. 일단 요거를 탄젠트 마이너스 2x를 앞쪽으로 보내시고 마이너스 2를 묶겠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요것이 4분의 파이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2x에 요거 곱해주게 되면 2분의 파이 맞죠? 그죠? 자, 그리고 탄젠트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일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요 마이너스 붙은 거 있죠? 요것이 앞으로 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탄젠트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위아래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y는 탄젠트 2x를 자 마이너스 붙이죠. 위아래 뒤집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을 이동시킨다. 자, 요것이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요런 이동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마이너스니까 탄젠트를 뒤집어야 되고요. 축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요. 주기가 파이죠.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가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파이, 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2파이라고 잠깐만요. 2파이가 여기죠.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네. 2분의 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 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이게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요, 대충 그리자면 뭐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그린다. 요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한 주기를 요걸 놓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위아래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것이 이제 y는 마이너스 탄젠트 x. 이게. 그 다음에 2가 붙게 되면 요 녀석이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눌리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 4분의 파이라는 위치로 좁혀지게 됩니다. 4분의 파이 이렇게. 여기를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아, 요거는 참 원래 거지. 빨간 거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좀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그죠? 자, 요것이 이제 y는 마이너스 탄젠트 2x가 되는 겁니다. 파란색. 자, 그것을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는데, 자, 4분의 파이만큼은 움직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4분의 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면 점근선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여기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새로운 점근선이 아마 생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를 또 지나가고 이런 것도 이제 생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그려질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이 탄젠트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가 원래 파이에서 요 2 때문에 2분의 파이로 축소가 됐고 최대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세 번째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봤는데,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볼 거냐면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절대값 적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 전체 절대값의 개념은 함수값을 먼저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음수면 양수로 바꾸는 거고 양수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니까 이 사인 x의 전체 절대값 그래프는 한 주기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린다? 요 녀석이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얘를 갖다가 절대값을 쳐서 양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제 위로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반복될 테니까 이렇게 언덕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이제 주기가 바뀝니다. 주기가 얘가 x지만 주기가 얘가 파이가 돼버립니다. 절대값에 의해서 변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주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인 x의 절대값 치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x의 절대값을 친다. 그럼 y축에 대하여 이것이 데칼코마니 접는 대칭이다 라고 그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데, 이 사인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그래프를 노란 물감을 칠한 다음에 탁 찍습니다. 찍으면 이쪽 그래프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이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자, 문제는 이 노란 그래프는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점이 지금 원점에서 생기고 나머지에서는 이런 그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실제로 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기 함수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 다음에 요것은 접어 올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y는 코사인 x의 절대값. 요것도 똑같겠죠? 요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를 출발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여기가 2파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이것을, 자,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이 아래로 접혀 올라가서, 요렇게. 그리고 이것도 사실 계속 반복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똑같이 반복될 거고. 역시 사인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랑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요것은 역시 이제 원래 이 함수의 그 특징이 y축 대칭이었으니까, 이 y축 선상에서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자,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주기는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코사인 x의 절대값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요. y는 코사인 x의 절대값. 자, 이것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원래? 이쪽에 원래 그래프가 요거였어요. 원래 요거.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물감을 칠한 다음에 얘를 찍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프가 y축이 대칭이다 보니까 탁 찍으면 그냥 그대로 그려져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코사인 x의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얘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얘는 y축에 대한 대칭인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x의 절대값을 쳤을 때 y축에 대해 접는다? 접어봐야 똑같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탄젠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프, 그림 보시게 되면 탄젠트 그래프도 그려봤는데요.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주기가 없어지는 게 있고요. 주기가 줄어드는 게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칙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려보고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그래프의 변화를 알아봤고, 자,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최대초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 fx는 a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p분의 x 플러스 b,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5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주기 얘가 2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하고 p가 양수일 때 a와 b와 p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주기라고 하는 녀석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x에 곱해진 이 녀석이 주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기가 2파이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x에 곱해진 게 없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정도가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x에 곱해진 게 그러면 p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p라는 녀석이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주기를 보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미정계수 결정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주기입니다. 오직 x 앞에 곱해진 이 문자, 요 녀석이 주기를 자기 혼자 결정을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얘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최대 최소에 관한 것은 요 두 녀석이 합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가 연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에다가 1을 집어넣고 자, A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더하기 B로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요거 잘 아시죠?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를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 자, 2분의 파이 90도의 홀수배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 녀석이 2분의 3파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돌고 마이너스니까 3, 4분면입니다. 그럼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랑 똑같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사인 X하고 똑같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A
sin x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얘보다는 상당히 심플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최소값이 음수 3이고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5다. 자, 근데 문제가 그랬습니다. a는 뭐냐? 양수다. a는 양수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음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sin x라는 녀석이 얼마일 때 가장 커지겠습니까? 얼마일 때 가장 작아지겠습니까? 이 녀석은 기껏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양수가 되겠죠. 더해지니까 값이 커질 것이고 1이면 음수가 되니까 빼지겠죠. 작아질 것이고. 자, sin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최대값,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sin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값이 최소값이 돼야 될 텐데 그 값이 음수 3이고 자 1번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합니다. 6분의 파이가 30도죠. 이게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b를 했을 때 그 값은 2분의 5다. 자, 두 개를 연립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 두 녀석이 연립이 되면서 a, b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두 개를 갖다 빼볼까요? 자, 윗줄, 아랫줄. 아랫줄에서 윗줄을 빼겠습니다. 아랫줄에서 윗줄을 빼게 되면 이게 뺐을 때 2분의 a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2분의 5 더하기 3이 되니까 2분의 6, 2분의 11이죠. 그죠? 그러니까 a가 11이 되고 a가 11이면 b는 8인가요? b는 8. 자, a는 11, b는 8, p는 1이니까 이렇게를 더하면은 19, 20. 아, 세 녀석을 모두 다 더했을 때 답이 20이 되는군요. a 플러스 b 플러스 p는 20. 자, 답이 3번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 시험 보시게 되면은 거의 모든 학교가 안 빠지고 내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산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삼각함수의 어떤 가계 변환이라든가 이런 그 제곱공식이라든가 이런 그 공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간단히 만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푸는 방법을 정리를 잘 해두도록 하시고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은 이 하얀 그래프가 sin x고요. 그 다음에 파란 그래프가 코사인 x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선은 0과 1 사이에 어떤 값에서 이게 평행하게 쭉 그어줬어요. 그러면 요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만난 점을 자, 요점부터 이제 차례대로 A, B, C, D, E, F, G, H까지 총 8개의 점을 잡아놓고 이 8개의 점에서의 사인 값, 코사인 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8개의 그 각이죠, 각. 정확히 말하면 A, B, C, D, E, F, H까지 각을 의미하는데 그 각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 라디안으로 대답해라. 여기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 D점하고요. 그 다음에 F점 같은 경우는 사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인데 사인 D와 사인 F는 같아요. 그러면 D하고 F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D하고 F는 자, 이 사인 그래프만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파이죠, 파이. 그리고 이 사인 그래프는요, 정확하게 이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D라는 녀석과 이 F라는 녀석의 합은 파이와 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인 그래프를 조금 제가 크게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인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칠 때 우리가 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어떤 K를 쭉 잡아가지고 옆으로 그어줘요. 근데 여기가 파인데 이 그래프는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요 점의 위치와 요 점의 위치가 요 간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알파예요. 요 간격이 알파면 요거도 이제 알파가 되겠죠. 그럼 파이 빼기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의 합은 얼마냐? 그럼 자, 파이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그렇죠. 너와 너의 정 가운데가 2분의 파이니까
자, 둘을 더해서 반 나누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더하면 가운데 거에 2배가 되는 거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와 파이 빼기 알파. 예, 둘을 더하면 파이 나누기 1을 하면 2분의 파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를 갖다가 파이 빼기 알파를 모른다고 쳤을 때 베타라고 한번 해보고, 자, 알파라는 녀석과 베타라는 녀석이 만났는데 그것이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 2분의 파이의 2배와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그래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사인 그래프는 역시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만나게 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당연히 정 가운데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8개의 그 각의 합은 얼마일까요? 우선 요런 것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코사인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파란 색깔로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두 개는 서로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C하고 E는 서로 반대편에 있으니까 0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만났죠. 그죠? A하고 어딥니까? 쭉 가서 G죠. 그죠? A하고 G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0이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G도 없고 E도 없고 C도 없고 A도 없고 다 더해버리면 0이 된다. 이번엔 남아있는 게 사인만 남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났죠. B라는 위치에서 만났습니다. 저 B라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요 D하고 F는 요거 두 개는 더해서 파이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두 녀석은 내가 너네 둘은 더해서 파이야. 요것은 합이 파이야. 그럼 얘는 뭔가요? 얘는 뭐죠? 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D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았습니다. 이게 2파이죠. 그럼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결국에 H라는 녀석은 D라는 값하고 파이만큼 차이가 있다. 즉 H는 뭐니? 그러면 D 더하기 파이다. 그죠? H는 D 더하기 파이와 같다.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은 뭔가요? 이 녀석은? 자, 분명히 요 사인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나서 요렇게 올라간 것이 이게 왼쪽 오른쪽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는 원점에서 자, 파이만큼을 왼쪽으로 가고 다시 요만큼을 더 갔는데 그만큼이 D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D와 같다라는 겁니다. 즉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D와 같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잠깐 여기 2파이죠. 2파이. 그러니까 2파이 A 더하기 D.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D. 자, 요건 아까 한 주기였죠. 한 주기. 그러니까 2파이 플러스 D니까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H하고 B는 요 D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결론 A부터 이 H까지 요걸 이제 다 더한다. 그랬는데 A, C, E, G는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게 B 더하기 D 더하기 그 다음에 F 더하기 H 이 네 녀석이 남았는데 이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D가 되고요. D는 원래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F도 원래 있던 거고 H를 바꿨죠. 그죠? 우리가 H를 2파이 더하기 D로 바꿨는데 이렇게 두 개를 묶은 녀석은 파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하고 얘 지우고 D하고 마이너스 D 지워주니까 남는 건 누구만 남아? 2파이만 남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의 어떤 대칭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 값이지만 합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얘 K 글쎄요, 이 값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파는 몰라요.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는 목적 중에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대칭성 이것을 이제 문제화시킨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을 때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최대 최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최대 최소 문제는요, 그래프를 그린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귀찮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치환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순한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린다. 네, 그런데 이제 치환을 할 때는 항상 제한 범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예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자, 이렇게 복잡한 함수 절대값도 있고 빼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도 붙어 있고.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 차근히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한번 쫓아가 보면 그래프를 또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1 잠깐 가려볼까요? 전체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접어 올리는 거죠. 근데 뭘 접어 올려요? 그러면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접어 올려야 돼요. 자, 우선은 그럼 뭐예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 접어 올리고 1만큼을 다시 올린다. 그러니까 순서 들어가십시오. 자, 요까지를 그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할 거다. 그럼 넌 나중에 생각을 한다고 치고, 자, sin x 빼기 2분의 1. sin x 그래프를 상상하시고 아래쪽으로 2분의 1만큼을 내려봅니다. 이거 한 주기만 제가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원점을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려줄까요? 여기가 1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사인 그래프를 제가 이런 정도 크기로 그렸습니다. 자, 이게 한 주기잖아요. 이게 사인 x 그래프인데 얘를 아래쪽으로 2분의 1만큼을 내릴 겁니다. 2분의 1만큼을. 그러면 요쯤 되겠죠, 그죠? 여기서 요만큼 될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자, 요게 2분의 1만큼을 내린 그래프입니다. 한 주기를 제가 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파이. 자,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칠 거예요. 절대값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접혀 올라갑니다. 자, 꺾어 올리세요. 약간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그럼 약간 이건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프가 좀 길잖아요. 여기를 찍어주세요. 반대편에 점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1, 2분의 3, 이쯤 되겠네요. 여기가 이만큼 올라가야 될 거고요. 여기는 위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대칭점, 이런 특징적인 요들을 대칭점을 잡아가지고 연결을 제가 했는데, 요 그래프가, 요 파란 그래프가 이제 내가 원하는 절대값 그래프.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그래프. 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2분의 3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요 점이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아래쪽으로 2분의 1만큼 내려갔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대칭점. 접어 올렸으니까 2분의 3. 현재 요 그래프가 이제 절대값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이 그래프를 지금 여러분이 위로 1만큼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얘는 어디로 갑니까? 요거 2분의 1인데 1만큼 올리면 2분의 3까지 가죠. 그죠?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구나.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래프가 0이니까 1까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여기. 그래프 형태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나요? 요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1만큼이 더 올라가야죠. 그죠? 그럼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가 올라오면 이만큼. 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란 그래프에서 가장 높았던 점이 2분의 3이었고 가장 낮았던 점이 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1, 요게 1,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로 많이 올라갔을 때가 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다 그린 거예요. 그럼 이 한 주기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뜻이죠. 그럼 뭐 더 이상은 뭐 그릴 필요 없지만은 이 정도 그릴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5고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1인 걸 내가 알아요. 자, 그런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원칙대로 푸는 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이 곡선을 그리기가 상당히 좀 여러분 버거워한단 말이에요. 연습을 하세요.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어차피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어떤 한 주기 범위 안에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 값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인 x를 얘를 라지 x로 치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인 x라는 녀석이 x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 라지 x가 취하는 값은 라지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저 주어진 함수는 y는 x-2분의 1의 절대값 플러스 1이 될 텐데 요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이 절대값 그래프 이거 다 그릴 줄 알죠? 원래 y는 x의 절대값이면 v자 형태인데요. 그게 x 대신에 x 빼기 2분의 1이 들어갔고 자, 그다음 뒤에 1 붙었는데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y 빼기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라지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을 평행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1만큼을 움직여 주시고 1만큼을 올려주시면 요쯤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V자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다 그리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잘라버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실제 나타날 수 있는 값은 요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얼마냐? 이게 2분의 5입니다. 이때 값이 1인 거죠. 그럼 이 녀석이 최대값, 이 녀석이 최소값.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굳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자, 핵심은 이겁니다. 삼각함수를 치환을 할 때는 제한 범위가 생깁니다. 그죠? 이 제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버려줘야 돼요. 이제 남아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최대치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이 그래프가 더 쉽죠. 이 그래프는 하여튼 복잡합니다. 곡선이 막 꺾이다 보니까 복잡한데 이것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방법도 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취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이 함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뭐 2차 함수로 표현이 되던 아니면 분수 함수나 무리 함수로 표현이 되던 어쨌든 여러분은 이 삼각함수를 포함한 응용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치환했을 때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다면 치환하고 나서 1차 함수니까 이런 걸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복잡한 형태도 여러분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이제 마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치환으로 바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x를 라지 x로 치환을 하면 역시 라지 x도 사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플러스 3. 자,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복잡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본 그래프에서 항상 출발합니다. 자, 요 그래프를 라지 x축 방향으로 요게 2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라지 x입니다. 여기 쓰실 때 치환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요 그래프를 이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옮길 겁니다. 그럼 누구를 옮기느냐? 여기만 보시면 되겠네요. 1칸, 2칸, 하나, 둘, 셋, 여기.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에서 잘라라. 자, 마이너스 1이 여기고요. 1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잘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최대값은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고 최소값은 0이 나온다. 예, 그래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문제 몇 개 더 처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응용편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연습 문제 중에서 필요한 문제들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의 두 번째 문제를 보는데, 자,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제곱에, 자, 이쪽은 x 플러스 파이. 일단은요, 삼각함수를 다루는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각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각을 갖도록. 한 녀석은 x고 한 녀석은 뭐 x 플러스 2분의 파이고 이러면 재미없어요. 그래프를 그리건 어떻게 치환을 하건 하려면 일단 각을 갖게, 그리고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통일시킨다. 일단 모양을 하나의 모양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각도 같게 만들어야 되고, 뭐 사인 x, 코사인 x 막 나오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사인 x면 사인 x 전체가 다,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전체가 다 만들어지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녀석이 문제가 되겠죠. 우선은 이제 각을 갖게 합니다. 자, x 플러스 2분의 파이, x 플러스 파이. 자, 요거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 요거는 홀수배. 우리 다 알고 있죠. 코사인,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고 생각을 하시면 홀수니까 이건 사인 x가 되는 거고요. 자,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 2사분면이면 마이너스입니다. 음수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면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이건 그냥 코사인 x가 돼야 되고 3사분면 코사인이 역시 음수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각을 갖게 만들어줘요. y는 자, 요거 이제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이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사인 x고 요 제곱의 의미는 이렇게 전체를 지금 제곱하라 이 뜻이거든요. 잘못해가지고 제곱 그냥 붙이면 마이너스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반대가 돼가지고 문제 오류가 생깁니다. 자, 플러스 사인 x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를 갖다가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데 음수 4를 곱하니까 양수 4 코사인 x. 그다음 플러스 1. 자, 여기는 지금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인데 제곱 붙었죠.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또?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은 1이니까 제곱은 항상 다른 모양으로 이 둔갑이 됩니다. 손오공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배의 사인 제곱입니다. 요거 2배 넘겨서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한 종류의 함수로 완전히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인데, 자, 그게 지금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죠. 그죠? 곱하기 2 해주시고, 플러스 4배의 코사인 x. 플러스 1. 자, 2차식 비슷한 형태가 됐네요. 마이너스 2배 코사인 x의 제곱에 플러스 4배의 코사인 x. 자, 이 상수 뒤로 빠져주니까 3.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코사인 x를 라지 x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 그리고 이 녀석은 라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잘려주면 되는 거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범위 잘라주시는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이거 완전 제곱으로 변형을 해줘야죠. 자, 완전 제곱 변형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뒤에 뭐가 필요한가요? 플러스 1, 이만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자, 이만큼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되고 마이너스 밖으로 빠지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5. 1,5를 꼭지점으로 하고 뒤집어진 형태의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원점 1,5라고 했으니까 이쯤 된다고 보시고요. 자, 뒤집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그리는데 1이면 이 꼭지점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음수 3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이쯤 된다는 뜻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서 음수 3까지.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최대값은 5가 돼야 되고 최소값은 음수 3이 돼야 된다. 자, 앞으로 여러분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예요. 최대 최소 정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배웠던 거를 다 써야 되죠. 가계변환 써야 되죠. 제곱 써야죠. 치환해야죠. 그죠? 그래프 그려야 되고요. 자, 이런 거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해요. 자, 다음 연습 문제 중에서 또 필요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자,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게 분수꼴이죠. 이거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사인 나눈 거 우리가 계산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역시 치환을 이용해야 될 텐데 sin x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하시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리는 요령 다 배우셨어요. 우선 이 분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건데 점근선이 어딥니까? 자, 분모 0 되는 위치 마이너스 2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분의 개수 마이너스 2거든요. 여기에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여긴지 여긴지는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 보시면 나와요. 자, 라지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5가 나오죠. 그럼 0,2분의 5면은 요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대편으로도 그러니까 있겠죠. 저 밑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치환을 하게 되면 이런 제한 범위가 생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에요. 1이 여기고 잘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요.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음수 1 대입하게 되면 음수 1이면 7 나오네요. 그죠? 얘가 7이고 1 집어넣게 되면 얼마인가? 1 나오겠네요. 여기가 1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 나오는 값은 1부터 7. 이 녀석이 최대, 이 녀석이 최소이다. 사실 분수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걸 아주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환해주고 제한범위 잡아주시고 자, 삼각함수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응용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